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수도권 투데이입니다. 화제가 되고 있는 수도권 소식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홍기정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홍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그 입양 문제를 좀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요. 네. 어떻습니까? 입양을 그 절차가 상당히 까다로워서 공식적인 입양이 아닌 개인 간의 어떤 그 아이를 거래하는 비밀 입양의 거래가 횡행한다. 그 사실인가요? 네. 지난 2012년에 입양 네. 특례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개정된 입양 특례법에 따르면 친부모가 직접 출생 신고를 해야지 입양이 가능하고요. 네. 또 일주일간 입양 숙려제를 거쳐야 되고 가정법원의 심사를 통과해야 되는데 이 가정법원의 심사가 매우 까다롭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렇게 또 복잡한 심사 때문에 미혼모들이 되게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출생 신고를 직접 해야 된다는 게 이제 굉장히 부담으로 느껴진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미혼모들에게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네. 아이가 있다라는 그런 이제 일종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이 공식적 입양 절차를 꺼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미혼모들이 비밀 입양을 추진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성행하는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이번에 이 취재를 하면서 네. 직접 한 포털 사이트에 제가 이제 미혼모인 양 해서 이제 글을 한번 올려봤습니다. 네.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댓글을 단 사람들의 이제 글들을 보면 아이를 입양하고 싶다, 이렇게 개인 입양을 하고 싶다라고 연락 오는 사람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만큼 이제 비밀리에 입양이 이제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사실 해외 사례를 보면 독일이나 체코 같은 나라에서는 이렇게 비밀리에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허가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일종의 이제 비밀리 아이를 출산을 하게 된다면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베이비박스에 유기되는 그런 거를 이제 막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는 이제 출산을 하게 되면 출생 신고를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비밀리에 출산을 하게 되면 아이를 버리는 일이나 이렇게 유기되는 일을 줄일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해외에서는 이제 그렇게 비밀리에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일부 허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네. 특수한 케이스가 있는 모양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 미혼모들이 아이를 입양시키는 이유가 현재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거나 또 환경이 안 되기 때문일 텐데요. 그러면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죠. 네. 미혼모들이 아이를 입양시키는 결정을 하지 않고 또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이 문제는 그 비율은 지금 어때요, 우리나라에서? 네, 이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미혼모들이 무조건 다 입양을 보내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아까 그 아이를 키우고 싶어도 경제적인 자립 능력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사실 이 미혼모들의 연령대가 다양하겠지만 사실 10대에서부터 20대, 30대까지가 굉장히 그렇겠죠.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그렇다면 아무래도 이제 스스로 경제적인 자립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기엔 좀 부담스러워 이렇게 해서 아이를 낳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가 이제 많아진다고 합니다. 네, 아이를 낳는 것을 포기하거나 또 이제 아이를 낳으면은 또 그 뭐죠? 양육비가 또 드니까. 예. 그 베이비박스 같은 데 갖다 놓는 케이스도 예, 생기는 맞습니다. 거고요. 상당히 불행한 일이 생기는 건데. 자, 그럼 미혼모들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그 돕는 시스템이 있다 그러대요. 예, 맞습니다. 이런 시스템 별로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좀 소개를 좀 네, 해주시죠. 네. 우선 아이를 낳기 전에 미혼모가 어떤 네. 시설에 들어가서 이제 입소를 해서 살 수 있도록 주거 환경을 지원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아무래도 아이가 뱃속에 있을 경우에는 병원에도 가야 되고 또 이제 집에 눈치가 보여서 나와 있어야 네.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이제 미혼모들을 위해서 이제 입소하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는 경우도 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건가요? 그 개인적으로 이제 사설에서 하는 경우가 그래요?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 조금은 다르지만 아이를 출산한 후에 이제 그 아이와 함께 살 수 있는 이제 주거 환경을 마련해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거 이제 보통 입양센터에서 많이 이제 후원을 해주거나 네, 입양센터에서 이제 관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동방사회복지회라는 입양센터에서 생명누리의 집을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회요? 예, 이제 거기가 입양센터 기관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생명누리의 집이라고 그런 이제 미혼모들이 아이를 낳고 난 후에 한 2년간 아이를 이제 거기서 같이 키우면서 지낼 수 있도록 하고 이거 있습니다. 주택도 제공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럼 뭐 2년 동안 제공하려면은 그 숙식이라든가 네. 아니면 이제 먹는 문제
이런 부분들도 해결할 수가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먹는 것까지 다 지원을 해주지 못하지만 네. 그 집에서 먹는 걸 해결할 수 있도록 취사시설까지는 이제 제공을 해주는 그래요? 거죠. 예. 미혼모들한테 상당히 반가운 소식일 수밖에 없네요. 네, 제가 이제 직접 가봤는데요. 가보셨어요? 예, 방이 생각보다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미혼모들이 많던가요? 그곳에서는 이제 7가구까지만 네. 지원이 되는 건데요. 그 7가구 다 들어가 있었고 아이와 엄마가 이제 한 방에 사는 건데 아이를 이제 모유 수유도 하고 이제 기저귀도 갈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이제 물건들도 넣을 수 있을 만큼의 네. 충분한 공간이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 자립이 가장 미혼모들에겐 중요한 문제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미혼모들이 이제 직접 경제적으로 자립하기까지의 자격증을 딴다든가 뭐 이를테면 카페 바리스타라든가 그런 거를 이제 교육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도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이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는 관계자를 한번 만나봤는데요. 인터뷰 한번 네,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시죠. 가장 큰 목적은 엄마들의 자립입니다. 엄마들이 자립이 되어야만 아이들을 키울 수 있고 아이들을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다 생각을 했고요. 어느 정도 역량이 키워지면 좀 더 나은 사업 장세를 하고 궁극적으로는 자기 사업장을 갖게끔 도와주고 단계적으로 그다음 전문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게 해피맘 프로젝트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네, 하여튼 어쨌든 정부가 입양 아들을 보다 좋은 환경 속에서 크도록 2012년에 입양 조건을 까다롭게 만들었지만 결국 이 조건이 까다롭기보다 유기되는 아이의 숫자만 늘어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 보입니다. 지금까지 홍희정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